시장의 흐름과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망설여지신다면 김종효의 픽과 함께 하시죠. 오늘 종효 이사님의 선택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보고 섹터 종목까지 이어나가 볼게요. 홍콩의 변동성 증가를 좀 주의하자라고 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유난히 니케이 225 지수, 일본 증시가 1% 넘게 밀리더라고요. 홍콩은 어떤 이슈 있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우리 시장의 하락에 기여한 걸 보면 뭐 선물이라고 외국인 선물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시아 증시가 좀 이상하다. 미국 증시와 결부돼서 움직이지 않고 뭔가 좀 따로 움직인다. 그쵸. 거기에 아마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금리가 튀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증시도 지금 뭐 비슷한 그런 양상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홍콩 지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뭐 이제 중국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종목들도 많아지고 성격이 다양해졌지만 원래 홍콩 항생지수의 본질은 부동산과 금융이에요. 부동산과 금융이 뭐에 가장 취약하죠? 금리에 가장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뭐 우리 시장도 나름 민감도가 높지만 가장 민감도가 높을 수 있는 쪽은 바로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홍콩의 그 금융주들이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예전 대비해서 글로벌 연결이 많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변동성 그 안에 이제 국제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홍콩 증시의 변동성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같은 말로 일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두 최근에 엔비디아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땐 따라가지 못하면서 하락할 때는 또 제대로 따라가는 듯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게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에요. 국내 증시 한마디도 바로 좀 열어볼게요. 사실 국내 증시도 아시아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코멘트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매크로의 변동성 확대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주셨어요. 결국 금리 이야기입니까? 근데 국채 수익률 튀면서 4.6%를 넘었습니다. 뭐 유가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일단 금리 쪽에서 변동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정책 결정을 했을 때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낮추면 지금 미국이 유럽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가진 않을까? 라는 그런 부담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변수에 일단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종목 장세다 보니까 매크로 필요 없다, 종목만 잘 고르자.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럴 때 매크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매크로 볼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매크로를 봐야 되는 거. 의외로 매크로가 그런 쪽에서 터질 수 있고요. 최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 선물인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물도 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들이 매크로 필요 없다,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했을 때 매크로의 민감도가 높아지는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는데 매크로를 보지 않아도 되는 종목 장세다라고 할 때 이때가 매크로를 또 봐야 되는 금리의 여부라던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 섹터를 봐야 되나 이게 참 망설여지는 시점인데요. 오늘 김종효 이사의 선택이요. 꽤 신선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세실업. 미국의 의류 소비, 국내 수혜주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님, 저희 의류 소비하면 일각에서는 의류 쪽 너무 안 좋지 않나라는 말도 나오고 미국에서 반대로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좀 발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시즌적으로 보면 원래 이 의류업체들의 실적은 2, 3분기가 피크가 맞고요. 네. 오히려 4분기에 빠지고 2, 3분기가 피크니까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은 시장 눈높이보다 약간 낮았는데 2, 3분기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비 전체로 봤을 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미국의 이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따로 뽑아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미국 소비가 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거면 우리가 지표를 뭐하러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표를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저도 이렇게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오늘 한세실업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했거든요. 뭐 그 일을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관심 종목에 한번 편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산층도요. 3명 중에 1명이 한세 실업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김종효 이사가 관심 종목을 고르는 이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팁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세 실업을 통해서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할인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 저변에 실제로 저가 수주가 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기록에 좀 잡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일단 월마트 실적에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모든 게 포장돼서 엔비디아 향 종목밖에 안 보이지만 미국의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은 뭐 금융주도 있었고 전력주도 있고 꽤 많잖아요. 근데 전력주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크게 안 움직이죠. 어쨌든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음식료가 증가했다라는 것. 나가서 밥 먹으니까 그냥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서 뭘 먹어도 1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2명이서 먹으면.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팁 얹어주고 하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쪽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코멘트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이 잘 나가고 있지만 여기도 온라인이 같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의 실적의 본질은 뭡니까? 의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식료품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죠? 원래 약간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월마트를 사용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중산층도 와서 음식료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거기서 식료품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의 가용현금이 더 줄어들고 경기가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월마트에서 파는 저가 의류를 중산층은 안 살까요? 저는 살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월마트나 타깃이나 갭이 주요 매출처인데 한세실업이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도 과연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마트의 주가 상승의 의미는 저는 한세실업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력 매출처가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포인트고 음식료가 증가하긴 했지만 본업인 의류 쪽에서도 뒷받침이 잘 되고 있다는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열어본다면 조금 더 한세실업을 왜 보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앞서 본 매출처도 괜찮고 심지어 경쟁사도 좋은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한세실업이 못 가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경쟁사처럼 한세실업도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 좋아지려고 했다가 1분기 실적의 실망으로 다시 툭 내려앉은 거죠. 뭐 이 종목이 시장을 뭐 주도할 만한 종목이나 그렇게 관심 많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앉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주력 매출처 경쟁사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갭입니다. 갭에 이제 올드네이비나 갭 같은 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랍니다. 미국의 중저가 의류가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홀리스터 말고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입는 또 중저가 브랜드 있거든요. 그 오늘 두 종목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매출 전망을 높이면서 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단 주력 매출처의 최근 실적 전망이나 흐름은 나쁘지 않다. 다음은 이제 준비된 그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꼽을 때 항상 비교하는 대표 비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마카롯이라고 하는 대만의 똑같은 OEM 업체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더 오르진 않았는데 고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회사도 비슷한 구조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납품하고요. 또 한세실업과 비슷하게 이제 자국에서 만들면 비싸니까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 이런 쪽에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력 납품처하고 매출처가 의외로 주가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하지만 미국의 의료 소비 매출이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중산층의 의류 수비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가장 큰 소비를 받을 기업, 지금처럼 룰루레몬 같은 비싸게 팔고 있는 기업은 주가가 오히려 증시 오르는데도 폭락하고 있죠.
반대로 중저가 의류가 제가 보기에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의시되기 위해서 겉옷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거 살 필요 있겠지만 안에 니트류 이런 것들은 비싼 거 살 맞아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마진이 슬슬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의류 소매 동향을 보더라도 조금씩 회복의 여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실제로 찍히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이 성장할 분야는 실적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계세요. 실제로 PER도 6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뭐 실적이나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잡아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것은 네. 오늘 미국 시장의 급등주 하나를 보고 예전에 제가 봤던 뉴스가 떠올라서 이 종목을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뭐 픽하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려고 하는 것인데 네. 자, 이제 그 종목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이제 의류 종목 중에서 크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기업이 매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상향하면서 오늘 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상향하면서 다른 종목도 같이 움직였는데 그 상향의 이유가 판매, 즉 실적 증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한세실업의 과거 어떤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어떤 뉴스가 생각이 났냐면 한세실업이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네. 미국의 중저가 니트류를 파는 기업이었는데 회장이 바뀌면서 그 바뀐 회장의 목표는 요가복, 애슬레저 같은 것들을 팔아서 전체적으로 마진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상 업체가 어디냐? 딕스 스포팅 굿즈고요. 여기에 이제 요가 브랜드를 런칭하는 처음 시점부터 개발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한세실업이 그 비중을 올해 뭐 한 30%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업사이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저도 빠르게 좀 찾아본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2, 3분기가 실적이 올라오는 업턴의 그 시기이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이 일단 주가가 자극을 받고 있으니 그 외에 여러 이제 중저가 의류들이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자료를 쓰다 보니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SK증권에서 내놓은 자료가 조금 눈에 띈단 네. 말이죠. 한세실업의 ASP가 분기별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 3분기가 업턴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도 하거니와 말씀드렸던 딕스 스포팅 굿즈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PR 6배는 너무 싸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 PBR 밴드도 사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가격을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회사가 통상적으로 어느 레벨에서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낮았을 때가 한 1.2배, 높았을 때가 한 2배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의 회복으로 2배까지 가기는 어렵고 약간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PB 관점에서는 1.8배 정도. 네. 그다음에 이익 관점에서는 이익률이 10%가 나왔을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뭐 PR 한 10배 정도 내외, 시장 평균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목표 밸류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과 함께 한세실업이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쟁사가 잘 가고 있고 또 한세실업의 주가를 이끌 만한 또 대상이 돼주는 종목의 흐름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해봤잖아요. PER 6배는 정말 싸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가 3만 원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기업 한세실업이었습니다.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